지금 사회생활 다 정글 같잖아요. 그런 파트너십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랑 같지만 저는 제가 작업한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다 연락이 다시 왔어요. 오늘의 주제 뭘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 프리랜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월천. 프리랜서를 꿈꾸는 분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할 만한 이 월천이라는 금액이 가능한 건가? 가능은 하다. 그런데 그게 월급으로서 1,000만 원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죠. 프리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업무 스킬도 중요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스킬은 일 받아오는 스킬이거든요. 일을 받는 거. 그렇죠. 월급은 내가 뭐 안 받아도 월급을 주니까. 그렇죠. 한 달 내내 화장실에서 몰래 스위치를 해도 주식 투자를 해도 주식 되고. 투자를 해도 그렇죠. 안 걸리면 월급을 주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는 프로젝트를 받아놓은 게 500짜리 2개가 있어서 1,000만 원이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도 2개, 다음 달에도 2개.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겠네요. 다음 만약에 달에도. 다음 달에 뭐 들어온 일감이 없으면 빵원. 빵원. 그럼 평균 내서 월 500인 사람? 그렇죠. 그리고 3달 빵원. 평균 내서 월 300인 사람.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일을 받아오는 능력인데 그건 보통 생각 못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생각을 못하고 간과해요. 내가 이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은 내가 코딩 능력도 있고 최신 언어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시장에 나가면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내 이 정도 가치면은 한 월 1,000, 월 2,000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되는 가치다. 본인의 값어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연예인 몸값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 개발자로서 개발 스킬은 프리랜서로서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클라이언트들이 그 개발 스킬의 차이를 인지할 만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분들은 사실 웹사이트 개발의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데 전문가지. 근데 내 자동차 부품 브랜드를 홍보하고 싶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런 분들이 프로젝트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개발자와 저 개발자의 개발 스킬의 우위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힘들죠. 없겠네요. 그렇죠. 없겠네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저랑 같이 일을 하신 건 아니고 제가 작업해 놓은 결과물을 마무리 짓는 분이 계셨는데 경력이 꽤 있는 분이셨어요. 몇 년 정도 한 최소 20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웹 프레임워크를 쓰신데 2017년도에 스테이블 버전 지원이 끝난 프레임워크였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불리함이 있다. 굉장히 성능적으로도 왜냐하면 최신 기술을 전혀 안 쓰는 프레임워크니까 성능적으로도 불리함이 있고 그리고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은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익히지도 않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안 되겠네요. 유지보수도 그분이 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부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술셋이 거기에서 멈춰버렸으니까. 그래서 개발자가 경력이 길다고 뛰어나다? 뛰어나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나중에 이제 프리랜서 시장에 개발자가 들어와 보면은 옛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는데도 일은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 어떤 역량인 거죠? 그게 바로 그분의 영업 역량인 거죠. 개발 스킬셋은 굉장히 뒤처졌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 영업 라인을 통해서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월 1,000이든 뭐 월 2,000이든 충분히 가능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보통 예상한 거랑 굉장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잘하면 그러면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아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들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한 달 동안 같이 일을 하는데 뭐 무얼 했다 했는데 궁금함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틀 있다가 답변 오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나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란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습을 했거나 사회생활을 했거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20년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왔다. 회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요구하지 않는 직무에 있다가 나와갖고 이제 보통 기술 직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구 직군도 그런 경우가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오롯이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뭐 팀원도 아닌 심지어 나한테 돈 주는 사람들 다른 요구를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 대표님이랑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음식점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근데 대표님은 다른 개발자들하고도 일을 하셨으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개발자로서는 그런 거를 기대하죠. 개발자님은 다른 개발자들보다 개발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십니다. 라든가 코딩이 깔끔하다. 코딩이 너무 빠르다. 깔끔해서 뭐 오류가 없다. 그렇죠. 유지 보수를 잘해주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네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대표님은 딱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개발자님은 연락을 하면 바로 답변이 와서 좋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 또는 그렇게 팀을 꾸려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팀에 참여를 하든 아니면 클라이언트한테 혼자 일감을 따서 1대1로 계약을 하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연락을 제때 받고 빠르게 답변하고 궁금한 거 확인해주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그럼 커뮤니케이션 지금 역량이죠. 이야기 나온 게 일을 계속 꾸준히 구하는 거, 일종의 영업 스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 어떻게 보면은 개발 자체의 능력은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네요.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지만 기본값은 무조건 넘어가야죠. 예를 들면 내가 웹사이트 개발을 하는 사람인데 웹사이트 개발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거는 뭐 첫 계약부터 다 와르르 빵꾸 날 테니까. 300만 원짜리 계약인데 그거를 뭐 2달 걸려야 끝낸다든지. 그렇죠. 몰라가지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오류나 뭐 그렇죠. 최적화를 얼마나 빠르게 잡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역량인 거고. 역량이죠. 역량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분들은 그 역량을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기본적인 웹사이트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정도의 실력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승부수는 일감을 따오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요런 데에서 프리랜서 라이프 월 1,000, 월 2,000의 라이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월 1,000, 월 2,000 만들려면은 개발 실력도 실력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일을 꾸준히 따오는 영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영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은 갖추지 않은 역량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지인이든 뭐 어디를 통해서 뭐 넘어온 거든, 그래서 일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게 되면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일을 할 때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의 주변 사람이 그런 일을 찾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추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그냥 어떤 돈을 버는 단위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나를 홍보하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어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일을 한 달 한다, 2달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라는 부분이 어마무시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은 신뢰를 쌓는 방법은 뭐냐?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첫 번째, 답변을 빠르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두 번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내가 어떻게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할 때 너무 클라이언트 분의 일방적인 요구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클라이언트 분은 사실 이 요구가 과도한 건지 부족한 건지도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클라이언트 분 입장에서 설명을 해준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이 내가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한테 좀 부담되는 요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요번 프로젝트 어쨌든 사업하시는 게 잘 되셔야 되니까 요 부분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필이라던가, 결국에는 뭐 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클라이언트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는 견적 또한 적정 가격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적정 가격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낮을 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많을 때가 문제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100만 원짜리인데 그렇죠. 클라이언트 300만 원짜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꽁돈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꽁돈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꽁돈이에요. 1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다. 그때는 200만 원 꽁돈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클라이언트들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업 계속 하게 되고 프로젝트 의뢰 경험이 늘어나게 되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지금 보니까 150만 원짜리였는데 나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얘가 그냥 300만 원 먹었다. 해준 거네. 이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엄청 스트레스죠. 그렇죠. 아, 나는 얘의 어떤 전문성을 믿고 그래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안했을 때 그냥 오케이 했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뭐 실질적으로 그게 뭐 법적이거나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지만 전혀 문제 없죠. 없지만 클라이언트 잘못이니까. 그냥 내가 호구당했다. 그냥 그렇죠. 호갱당했다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공수를 산출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 한국 소프트웨어 협회 가면은 개발자의 경력에 따라 임금이 어느 정도 최소한 지급돼야 되는지 그 기준표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표에 저만의 기준을 접목시켜 갖고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을 때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공수 산출 법칙을 가지고 견적을 짜요. 그런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제시한 금액이 그것보다 많다라고 하더라도 제 기준대로 가요. 그리고 그걸 어필을 하나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어필을 하지 않아요. 그거를 따로 어필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쓸 수 있는 한에서 견적서를 최대한 자세히 써서 클라이언트 분한테 보여드려요.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쓸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거보다 낮은 가격을 보낸 걸 보고 일단 1차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을 거고 그리고 신뢰가 생기죠. 신뢰가 생길 거고 그리고 그 견적 하에서 일정대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강화가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일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후려치지 않겠구나. 나를 후려치지 않는구나. 내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사회생활 다 정글 같잖아요. 그런 파트너십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랑 같지만 저는 제가 작업한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다 연락이 다시 왔어요. 게다가 다른 이제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한 경우에는 그 에이전시가 이직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다른 프로젝트들을 의뢰를 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받지는 못했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역량들이나 어떤 소통 방식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신뢰를 만드는 거네요. 오래가는. 그렇죠. 오랫동안 프리랜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월천, 2천, 3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분들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프리랜서 몇 년 안 했는데 나 월 1000 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그 다다음에도 월 1000일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신뢰를 제대로 쌓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